드디어 구글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이제 시작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구글 성적표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안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시간 내에서 빠지지만 프리마켓에서의 지금 반도체주들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론,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어제 아쉽게 윗꼬리를 달며 음봉으로 마감한 K반도체, 추세적으로 반등의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들 짚어가 보고요. 먼저 프리마켓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반등 그리고 반응이 중요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반등 나옵니다. 어제 빅테크 실적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오후장에 윗꼬리로 길게 달리며 거의 강보합권으로 다 빠지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2.5%의 탄력을 보여주고요. SK하이닉스 2.6%로 187만 원. 이번 실적 발표 빅테크의 성적표를 다 보고 200만 원까지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2%대, 그리고 삼성전기가 어제 장 초반에 기판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기판주들에 대한 리포트 나왔습니다. 3.4%로 지금 메모리 쪽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60일선 깨지 않았던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9%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경우에는 이틀 전부터 오후장 급등이 나왔고 어제 역시 시장 영향 따라가면서 윗꼬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 자릿수의 초반 급등 움직임 확인되면서 연일 상승으로 50만 원까지 탈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까지의 움직임. 지금 보시면 바이오 쪽이 좀 약하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크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전히 전쟁 양상에서 격화되는 움직임이 유가를 자극했고요. 이 부분이 국채 금리를 또 한번 올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바이오 쪽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부장단에서는 PSK와 이오테크닉스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수단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내놨는데요. 2분기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과 함께 2%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 가보겠습니다. 역시 좀 거래 많이 실리는 쪽으로 눈에 띄는 건 로봇인데요. TXR 로보틱스가 레인보우에 이어서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주고요. 어제 프리 시세에서도 상한가까지 도달하며 정규장까지 그 매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총이 작기도 하고 크게 튀어오르면서 수급이 비었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고요. 사면은 16%의 급등 양상 이어지고 있는 구간, SPG도 9%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관련해서 원전 쪽으로 꾸준히 각국과 협업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1.8%의 상승, 더불어 어제 이 조선 협력센터가 출범을 했고 이제 대미 투자 1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원전주들의 오늘 연속성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세 봤습니다. 정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프리와 정규장의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면 매크로적으로는 역시 다음 주까지 빅테크의 실적과 함께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전쟁 양상에서 미국과 이란의 다시 한번 종전 협상과 관련된 우려감은 사그라들고 지금 서로 치고받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이 이란을 재공격한 지 12거래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6주째 다시 한번 6주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구간에서 거의 90달러 수준까지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것이 장기물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30년물 금리가 5%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10년물도 4.6%까지 재차 뛰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 확인하면서 안도했고 CPI 발표, PPI 발표되면서 4.5% 아래로 낮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다시 한번 이 전쟁 양상 속에서 튀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 엔화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이 전쟁 양상 속에서 우리처럼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 국가입니다. 그 수입 비용이 높아졌고 달러가 비싸지면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엔화는 더 싸지는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4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양상으로 163엔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후티 반군의 공격, 여기에다가 관세 리스크까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역법 301조 곧 발표가 된다면 지수의 상단을 제한할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장중 어제처럼 전강후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변동성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반도체의 그 소생 그리고 추세적인 반등의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는 정말 캐펙스와 관련된 우려감을 안고 멀티플을 심리가 꺾이면서 축소시키는 양상으로 가격 조정을 너무나 깊게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도 EPS는 꾸준히 상향 조정되면서 펀더멘털은 문제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증권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축소에 기인했던 이 캐펙스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결국 열렸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래 빨갛게 표시해둔 구글의 캐펙스 가이던스였습니다. 보시면 헤드라인 넘버도 문제 없었고요. 수주잔고, 클라우드 매출, 영업이익률 모두 좋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캐펙스 가이던스는 연간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된 1,950에서 2,050억 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일단 안도했죠. 그리고 내년에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올해 대비로 증액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수요가 너무나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투자를 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기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빅테크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 괜찮은 거야? 라는 우려감들이 또 있었죠. 아쉽게도 59억 달러 적자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마진 이야기는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이를 우려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 구글의 경우에는 1% 약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한 그러니까 캐펙스를 상향 조정한 부분 안도의 포인트고요. 수계 분기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안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AI 투자 확대로 당장은 이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되고 있어서 3분기 당장 그 다음 분기의 마진도 조금은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의 이 분기 마진을 꺾을 만큼 지금 막대한 투자가 데이터 센터와 AI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 대한 증권가의 해석은 어떠할까요? 어제도 예고가 나왔지만 사실 FCF 현금 흐름보다는 이 캐펙스의 추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알파벳의 캐펙스 추이 다시 한번 2026년, 2027년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쭉쭉 늘어나고 있는 구간. 반도체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은 지금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 것 자체가 빅테크의 현 주소다. 자체 연산만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좀 쓰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TPU 매출이 이제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숫자 측면에서도 불안할 포인트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방 수요를 결정할 고객사의 투자 확대 방향성 확인, 단기적으로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5%의 상승으로 지금 보시면 프리마켓 출발하고 나서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SKHY가 시간의 거래에서 2%, 1% 상승을 보이며 마이크론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좀 더 탄력적으로 3% 올라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다음 주 메모리 공급사의 실적 발표가 다음 바톤으로 확인해야 될 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29일 하이닉스 실적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통신 장비 쪽인데요. 주파수 경매가 이제 곧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꾸준히 통신 장비 섹터를 커버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이벤트가 임박했다라는 예고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어퍼시 밴드 경매 자체는 많은 통신 업체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그 자체적인 업체들이 장비 업체를 선정하는 그 과정으로 투자의 규모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사 선정, 그 측면에서 장비사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년 초 경매를 앞두고 이 C밴드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여름 이벤트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의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서 지금 봐야 될 세 종목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KMW, 그리고 HFR, 그리고 RFHRC 꼽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무선 장비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MW 볼 텐데요. 4만 원까지 기록했었고요. 지금 13,000원까지 떨어지면서 7월 21일에 다 같이 저점을 기록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프리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 양봉을 좀 기록하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확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KMW는 5만 원까지 지금 하나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RFHRC는요. 지금 까마득하게 밀리며 4만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무려 최근 고점이 12만 원이었었고요. 지금 하나증권에서 보는 TP는 15만 원입니다. 거의 3배 이상의 지금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 HFR도 같이 탑픽 중에 하나인데요. 6.7% 장비사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는 빠지고 있네요. 15,00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HFR에 대해서는 역시 하나증권에서 5만 원까지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네, 다음은 현대차 실적 발표 오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피지컬 AI와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가이던스 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느냐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은 오후에 발표될 본업에 대한 영향력도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 원, 2조 9,9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지금 현대차의 방어 전략이 어떠한지가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지금 관세 리스크와 관련된 변화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0.5%가량 지금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인데요. 중요한 건 오늘 현대차의 운명과 함께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로봇 이 신설 사업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피지컬 AI 로봇주들이 다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한 코멘트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컨퍼런스 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잠시 후에 전략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기다렸던 구글의 실적, 이 안에서 자본 지출, 시장의 컨센보다는 높은 금액이 나오며 AI 투자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시장의 구원투수가 되어줄까요? KB증권에서는 이 가운데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흔들린 건 주가뿐이고 최소 2년간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며 다시 한번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펀더멘탈 이상부, 조정은 중장기 관점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 건데요. 특히 AI 인프라 산업의 이 장기 성장성과 MLCC 패키징 기판은 한 달 전과 비교하더라도 이 펀더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며 공급 부족 심화가 여전한 가운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이러한 호실적이 확인되는 7월 말부터 점진적인 상승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정할 때 이 매수 기회라는 판단, 최선호주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각각 전고점 대비 40%, 57%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실적에 대한 반영도, 그 회복성 어떻게 전략 삼아봐야 할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대에서 전일도 실적을 발표했었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아침부터 실적 코멘트가 쏟아졌습니다. SK증권으로 모멘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16,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상반기 5년 만에 흑자 전환을 보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먼저 올해 2분기 1,0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로 돌아섰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누적으로는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OLED 경쟁력 그리고 체질 개선으로 인한 실적 성장, 하반기 기대감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IT 수요 둔화, 또 중국 업체의 단가 경쟁 심화를 리스크로 분석하기도 했고요. IM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두고 조정 시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적 호조라
거라는 전망과 함께 숫자 확인하고 어제 또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속성 가져갈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DL도 전일 넥스트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호실적을 전망하며 목표 주가 81,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면 전분기 대비 무려 78%로 컨센 상회할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에 큰 기여를 한 미국의 자회사 크레이튼을 긍정 모멘텀으로 제시했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수년간의 저수익 사업을 축소한 가운데 판가, 판매량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연간 3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과연 저평가, 지주사 평가를 뒤로하고 미국발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죠.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개장 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 지수는 2.6%의 탄력 6,974선. 오늘은 7,000 숫자 안착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많고 있는 자리입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번엔 정말 진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글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캐펙스는 일단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김 대표님.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지금 구글 실적을 확인하고 좀 더 비중을 늘려도 될 때인가? 지금 하이닉스가 5% 가까이 오르네요. 네. 일단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뭐 클라우드에 대한 마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에 대한 이 활성자 수 증가도 봐야 되는데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캐펙스에 대한 이제 지출 규모의 확대는 메모리 기업에게는 이제 이 구글한테는 악재일 수 있지만은 당연히 메모리 기업들은 호재로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러한 작용들이 주가의 반등으로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또 본연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200만 원의 돌파 가능성들을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 그게 이제 사실 외국인들의 이 환율 안정화에 따른 매수 기조가 지금 오늘까지 장 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은 4일 연속 매수 강도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도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거슬린 사항도 유가가 거슬리긴 하지만은 다음 주 FOMC에서도 이 결과 발표 전에는 일단은 반도체 위주로서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 빈틈을 좀 파고드는 전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때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확산되는지 여부도 한번 관찰해보는 사항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반등에 그래도 충분히 화력을 불지필 만한 구글 실적이었다. 오늘은 수급 확산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 수급 확산의 대표적인 지금 주인공 중에 하나가 로봇이거든요. 프리마켓에서 좋았고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도 괜찮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9%, TXR 로보틱스가 두 자릿수의 급등 보여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안 나왔어요. 로봇 쭉 계속 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삼성전자에서 로봇 쪽으로 좀 약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일부 종목군들만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다 반등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약간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연속성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괜찮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AI 산업 투자, 뭐 데이터 센터 투자, 결국엔 다 4차 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지금 구글에서도 보여줬지만 물론 현금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왜냐하면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속도를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들이 과연 챗 GPT랑 제미나이로 돈 벌려고 이거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 종착지, 뭐 종착지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다음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로봇주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그럼 어떤 종목 보시는지만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로봇은 사실 저는 액추에이터라던가 감속기 쪽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SPG, 로보티즈.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난 대형주 보겠다 하시면은
당연히 현대차그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2.5%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 초반 분위기는 어떨까요? 두 분과 함께 말씀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